네, 안녕하십니까. 1월 8일 목요일입니다. 자, 마감방송 5%고요. 자, 우리나라 장이 어제 오늘 4,600 돌파하려다가 실패를 하긴 했어요. 아침에는 미국 나스닥 떠서 나왔기 때문에 괜찮았는데, 자, 장중에 나스닥 선물이 0.6%까지 밀리면서 아시아와 우리나라 장세를 조금 흔들었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현금 비중 10% 정도를 마련한다는 얘기를 드릴 건데, 이번 주에 제가 매매를 하면서 조금 신경 쓰라는 얘기를 드렸잖아요. 자, 우리는 스윙 채널이에요. 물론 큰 스윙 따라가고 여유있게 뭐 크게 단타하실 필요 바쁘게 하실 필요는 없겠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제가 시장을 좀 세세하게 보는 면이 있거든요. 자, 그런 면에서 왜 현금 마련하며 시장에 어떤 살짝 변화가 있는지 오늘 세심하게 좀 말씀을 드릴 테니까 한번 같이 잘 따라봐 주세요. 자, 박스 미장은 여전히 제가 박스라 말씀드리는 부분이 아직 나스닥이 그래요. M7도 오늘 괜찮았지만 좀 갇혀있는 그런 흐름에 선물이 0.6% 빠지면서 조금 밀었다. 자, 왜 그런지. 자, 종목장 흐름이 보입니다. 여전히 제가 헬스케어를 좋게 보다가 어제 헬스케어 ETF나 일랄리리가 신고가 가면서 이쪽이 강세되는 흐름 보였고 우리나라까지 영향을 좀 미쳤죠. 대신에 트럼프 독트린 그리면서 제가 정책을 많이 체싱하고 있습니다. 자, 분위기 계속 보는데 어제 나온 트럼프 말 같은 것 때문에 오늘 방산주들이 상당히 괜찮았어요. 자, 트럼프가 이제 천조국이 아니라 미국의 방위비가 2천조까지 늘 수 있는 그런 멘트가 나왔습니다. 2천조국. 자, 대상성 불극장은 4,600에서 살짝 쉬고 있습니다. 뭐 추세가 확 이런 건 없는데 제가 말씀드렸던 삼전 어닝이 20조 원의 영업이익 스트릿 컨센이 그대로 났어. 20조 원. 자, 그러다 보니까 올라가지 못하고 출렁거렸지만 여전히 여유있게 부분 익절하면서 형을 좀 모아두시면 좋았고, 자, 반도체 출렁 땅우도 출렁거리긴 했는데, 자, 빅바이오 오늘 헬스케어가 정말 좋았어요. 우리나라 바이오들이 종목별 올랐기 때문에 그거와 함께 방산조선이 장을 좀 바쳤던 날입니다. 자, 다음 주에 JP모건 헬스케어들 있죠. 모멘텀. 자, 특히나 지금 어제까지 계속 제가 컨트롤 하고 있었던 이 약간 빠져서 걱정하셨잖아요. 자, 원기옥 바이오의 바닥을 탈출하면서 아주 큰 센 수급이 들어왔습니다. 이 부분을 좀 말씀 더 드릴 거고, 자, 삼성전자가 제가 작년부터 어머니 얘기를 좀 드렸는데 이 부분에 제가 한번 에피소드 얘기 좀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절반 이상 다 익절하고 남아 있었던 APR은 오늘 제가 5월 익절하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파트 2에서 세부 내용 설명드릴게요. 자, 오늘도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면서 한번 정리해 보시죠. 자, 매크로 박스 달러는 98.5, 10년물은 4.14, 여전히 괜찮아요. 자, 유가를 대신 보고 있습니다. 자, 트럼프 독트린, 신제국주의 때문에 보고 있는데 뭐 베네수엘라의 정치 사안까지 봐야 되기 때문에 좀 복잡지만 우린 심플하게 유가를 균 잡으시면 되는데 56불이니까 여전히 빠져서 여전히 큰 변화 없죠. 자, 대신에 제가 잠깐 보여드렸던 변동성을 보는 거 있습니다. 자, 빅스가 어떻죠? 물론 많이 빠졌기 때문에 살짝 올라올 수 있지만 이렇게 이틀 동안 2, 3% 올라오면서 시장에 약간의 경계를 보이는 면이 있어요. 한번 그걸 정리해 드릴게요. 뭐 추세적으로 나쁘게 볼 필요는 없습니다. 약간의 뭐 경계성 정도 보시면 돼요. 자, 트럼프 독트린 그러면서 신제국주의를 내용을 보면서 쫓아가고 있는데 뭐 트럼프가 작년처럼 또 크게 실수하겠어요. 뭐 그렇게 확률을 좀 낮게 보지만, 자, 베네수엘라 정치 상황을 계속 듣고 보고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제 러시아 선박이 납포가 됐어요. 근데 사실 베네수엘라가 이제 미국이 들어가서 뭐 석유 시설을 새로 개발한 내리고 있는데 원래 베네수 원유를 러시아와 중국이 많이 증거해서 받을 빚 대신 원유로 받던 게 있었거든요. 그런 면에서 가던 거를 러시아 선박을 미국이 납포해서 조금 약간의 갈등이 보이는 것 같고, 자, 여전히 서방구에 대해서 친제국주의를 표방하고 있는데, 자, 그린란드에 대해서 이틀째 계속 뭔가 이거를 매입해야 돼, 우리가 군사적인 옵션도 고려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백악관 멘트가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내일 나오는 거는, 자, 지금 상호관세에 대한 대법원의 선고가 있죠. 자, 분명히 이게 무조건 합법이라 안 나올 거예요. 그러면 물론 관세를 없애지는 못하겠지만 관세가 유지되고 안 유지되고 둘 다 어떻게든 약간의 변동이나 문제가 생길 수 있죠. 어쨌든 트럼프 관세 유지된다 보는데 이 변화 때문에 경계를 하는 게 부분적으로 있습니다. 자, 앞에 말했던 천조국이죠. 원래 우리나라 돈으로 1,000조 원 정도 국방비를 쓴다 해서 천조국인데 원래는 1조 달러였단 말이야. 1년에 하는 방위비에서 1조 달러인데 트럼프가 정액을 하면서 1.5조 달러까지 더 늘리라 했어요. 요청을 하고 있으면 우리나라 돈으로 2,000조 원이나 됩니다. 근데 그 전에 어제 방산주들 보고 트럼프가, 야, 너네들 자사주 매입하고 배당 주고 그 투자자만 좋게 만들지 말고 기술 개발해야지, 무기를 빨리 만들어, 이런 얘기는 잠깐 이제 주주들은 안 좋을 수 있겠지만 방금 말했던 방위비 정액에 대한 얘기 때문에 방산주가 빠졌다 다시 올라 버렸거든요. 자, 그러면서 우리나라 방산주도 오늘
트럼프에 대한 멘트 때문에 매기가 좀 몰렸던 그런 면이 있습니다. 자, 경기를 보면서 제가 고용 주간도 보고 있는데 어제 나왔던 거는 ADP 민간 고용과 졸도 보고서 그림 잠깐 볼까요? 자, 제가 졸도 보고서 볼 때 딴 것도 많이 보지만 자, 지금 코로나 때 확 올라갔다 떨어지는 게 뭐죠? 코로나 때 확 올라갔던 부분은 일자리당 고용을 하려는 사람들의 인원수예요. 그 전까지는 2가 됐단 말이야. 일자리는 2개고 일자리 필요한 사람 하나 있기 때문에 일자리 넘쳤다고요. 넘쳤었는데 쭉쭉쭉 떨어지면 지금은 0.92까지 떨어졌습니다. 일자리가 모자라는 거예요. 물론 이게 둘 다 안 좋기 때문에 뭐 기묘하게 맞아 떨어진다지만 이런 부분이 조금 안 좋은 면이 좀 보이는 거죠. 그 ISM 서비스업 지수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두 개를 보면 미국의 고용 연착륙대가 안 좋은 건 맞겠지만 서비스업이 미국 GDP에 되게 크게 차지하잖아요. 뭐 그런 면 봤을 땐 괜찮다 보는 면도 있겠지만 자, 제가 보는 면은 고용을 계속 연준위원들이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자, 그런 면 같이 봐주는 거고 중요한 거는 언제죠? 금요일 날, 이번 주 금요일 날 제대로 고용 보고서가 나옵니다. 여기서 한번 제가 심리를 볼 텐데 자, 제가 보는 거래요. 이게 무조건 안 좋게 나왔다 해서 뭐 금리를 빨리 올린다 내린다 부러진다 그런 문제도 있지만 약간의 AI 영향과 올해 같은 케이스는 AI에 대해 생산성을 기대하는 게 있잖아요. AI 생산성이 좋아지면 고용은 상당히 약해집니다. 그렇잖아요. 그런 면 때문에 고용이 약해졌다 해서 무조건 안 좋다 보기도 힘들어. 왜? AI 쪽이나 성장이나 이쪽은 좋을 수 있으니까. 자, 그걸 감안해서 둘 다 봐야 돼서 이때 금요일에 고용 보고서 보면서 그때 실업률 컨센은 4.5로 보더라고요. 지난달에 말씀드렸던 샵룰에 적용되려면 4.6이 나와야 되는데 4.5 정도 나오면 괜찮을 것 같긴 한데 이건 이틀 뒤 금요일 날 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시간으로 그런 거예요. 이런 것도 살짝 볼 수 있고 어쨌든 우리가 보는 증시에서는 자, 나스닥이 0.2%가 올랐는데 선물이 0.5% 빠져버렸고 자, 중요한 봤던 M7들 있죠. 애플도 뭐 지금 애플이 뭐 아이폰이 잘 안 팔린다 잘 팔린다 그러고 있는데 자, 알파벳 있습니다. 제가 엔비디아 나눠서 AI 칩의 차별화를 보는 비엔비디아 쪽 알파벳이 어제 3% 올랐어요. M7 중에서는 알파벳이 여전히 제일 괜찮게 봅니다. 상방을 보고 있는데 시가총액도 3.8조 몇 달러 같이 애플을 뛰어넘었어요. 그러다 보면 시총이 엔비디아 4.6달러 2위는 알파벳이 됐습니다. 근데 고만고만한 차이예요. 엔비디아 관련해서 중국에서 H200을 주니 많이 받니 많이 하는 것들이 아직도 그러고 있는데 뭐 정부에서는 자기 중국의 반도체를 키우고 싶겠죠. 뭐 그런 경제는 계속 얘기하고 있지만 중국 기업이 H200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나쁘게 보지는 않고 어쨌든 중국 엔비디아 주가 기준으로는 박스에서 그냥 고만고만한 그런 상태로 M7과 나스닥 박스를 보고 있어요. 자, 재료들 보면서 이제 종목장인데 가장 강했던 슈퍼반도체가 아침에 우리 정말 잘났어요. 잘 났는데 미리 좀 올랐기 때문에 삼전이 추가적으로 더 못 가고 14만원 졸렁거리고 있고 어제 필반이라든지 마이크론도 약간 마이너스 있다가 지금 오후에 더 빠지고 있긴 해요. 시간으로 2.5% 떨어지고 있는데 뭐 이런 것도 있습니다. 뉴욕의 반도체 메가팩 공장을 엄청 크게 짓는다. 야, 드디어 반도체가 정설하나 그래 볼 수도 있지만 그건 아니고 사상 최대 1천억 불을 하지만 이게 20년간이에요. 20년간 1천억 불이고 일단 2030년까지는 200불 쓰는 거기 때문에 본격 정설로 보기는 힘듭니다. 일단 뭐 지금은 3만원 돼서 올랐던 워낙 급하게 올랐잖아. 다 좋은 거 알잖아. 급하게 올랐기 때문에 거기서 아마 조금 쉬었다 가지 않을까 시장으로 보면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늘 삼전 한이 또 출렁거렸죠. TSMC는 플러스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대신에 종목장 볼 수 있는 헬스케어. 제가 작년 10월부터 9월부터 신호를 잡았던 XBI, IBB가 둘 다 더 신고가 내버렸어요. 쉬다가 내버렸고 대장주로 보는 일랄리리가 신고가 4% 오르면서 신호를 주고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조금 미묘하게 보는 게 있겠지만 종목장 봤을 때는 여전히 바이오 쪽 좀 괜찮게 보고 있어요. 자, 다음 주에 글로벌 쪽으로 가장 큰 행사입니다. 바이오 쪽에서는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볼게요. 우리나라 바이오 괜찮았습니다. 자, 이렇게 하는 보면 뭐 트럼프 독트린이든 뭐 경기에 대한 부분이든 관세 대법원 선정이든 미국의 일부 변동성을 제가 말했던 빅스처럼 살짝 경계하는 거야. 추세적인 문제는 아니지만 그러다 보니까 저는 현금을 한 10% 정도 확보하는 전략을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 방법도 다 말씀을 드려요. 자, 이렇게 넘어가고요. 지금 여전히 이번 주는 CS 주간이긴 합니다. 로봇 하여튼 계속 좋지만 단기 수급은 줄렁거림이 좀 있고요. 자, 미국은 이렇게 정리하고
지금 유럽도 어제는 신고가 중에 좀 등락이 있었습니다. 자, 안전자산과 유동성을 볼 수 있는 금은 4,500불 가기 전에 오늘 살짝 빠졌어요. 약간의 뭐 증시 올랐는 거 파는지 모르겠지만 4,430불대, 비트코인 좀 빠져서 91,000불대, 90,000불 후반대입니다. 자, 유럽은 그랬고 오늘 아시아가 아침에 괜찮았다가 선물이 미국 선물 빠지다 보니까 좀 떨어지긴 했죠. 자, 니케 1.7% 빠졌고 이틀째 조정인데 51,000포인트에서 니케 움직이고요. 자, 홍콩이 좀 빠지고 제가 본토 정시를 조금 더 강하게 말씀드리면서 긍정적으로 얘기 드렸는데, 자, 중국 본토가 MSCI EM이야. 아직까지는 우리나라가 이머징이거든. 그러다 보니까 중국이 또 괜찮아지면 약간의 영향을 받는 거 있을 거예요. 그런 면에서 계속 살펴보고요. 자, 대만보는 각권이나 TSMC 올랐다가 오늘 조금 상승폭이 줄어서 0.7%로 신고까지만 마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도 오늘 세심하게 좀 봐야 될 부분은 뭐냐면, 자, 보여드렸던 코스피가 4,600 갔다가 조금 추세적으로 문제 있어요. 없어요. 5일선 위에 있잖아요. 대신 4,600에서 조금 쉬다 갈까 이런 모습 보이는 거지. 자, 중요한 거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로 코스피 12630 보시면 됩니다. 자, 제가 말씀드렸던 어제든 오늘이든 14만 한 3천원대 살짝 나눠 팔아서 한 1-20% 팔아주시면 좋다는 얘기를 드렸기 때문에 이렇게 표시를 해드렸고요. 현금 거리 좀 모아두세요. 추세적인 건 아니지만 지금 그 정도면 충분히 바람직합니다. 자, 물론 출렁거리더라도 상반 계전 5천 정도 또 향해 간다 봐요. 일단 지금은 그 정도는 시장 대비해서 모아둔다 보시면 되고, 약간의 단기 조정과 변동성 정도 볼까 이런 거예요. 그죠? 자, 삼전은행이 4분기에 20조 원이 나왔습니다. 컨센이 16조다 17조 계속 올라가다가 20조 나왔는데, 이게 주가라 봤을 때 목표가라 봐서 뭐가 의미 있는지 한번 설명을 드릴 거고, 자, 반도체 아침에도 쏠려갔다가 빠졌다 막 그러니까 저 거기에서 좋은 것도 있죠. 방산도 좋고 오늘 과여도 좋았는데 어느 종목들이 개별 종목중 대비해서 강하냐, 그걸 많이 봤습니다. 왜? 추세가 꺾이진 않아요. 흔들 수는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개별 종목이 오기 때문에 그 장을 대비해서 종목 위주로 봤습니다. 자, 코스피는 오늘 4,200 넘었다가 다시 4,530 정도 마감했죠. 삼전이나 이제 코스피는 14만, 삼전 14만원에서 좀 쉬어가나 정도 보시면 되고, 오늘 삼바나 셀트리온이 상당히 강했습니다. 삼바는 신고가 났죠. 예전에 바이오에 대한 신호 흐름, 특히 방산조선은 트럼프와 함께 종목별로 괜찮았습니다. 대신에 되게 강했던 자동차가 조금 빠지긴 했죠. 출렁거릴 수 있습니다. 자, 코스닥이 940포인트 초반인데 여지는 955 돌파 전에 등락되는 과정에서 종목별로 저는 찾고 있어요. 바이오 괜찮고요. 엔터도 반등 좋네요. 로봇이 좀 약했습니다. 자, 섹터별로 보면 삼전이나 슈퍼반도체는 내용들은 너무 좋아요. 너무 좋은데 제가 보는 수급 측면에 작은 사이클을 타기 위함이니까 여유있게 저희는 수익이 한 160% 남는 것들에 대해서 조금 팔아둔다. 삼전과 삼전 후 1630, 참고로 보면 하이닉스까지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어요. 자, 왜 그러냐면 지금 영업이익이 20조가 났단 말이야. 20조 나왔으면 OPM도 괜찮긴 한데, 자, 지금 여러 가지 섹터가 있잖아요. 그중에 반도체 DS센터에서 이쪽이 16조 원이 다 났어요. 아직은 파운드리는 아까 적자야. 다음에 파운드리 흑자나 정말 좋겠지만 기대할 수 있는 파운드리고, 모바일 휴대폰 쪽에서는 1.6조 정도 보고 있어요. 자, 그러면 14만원대에서 앞으로 20만원도 부르고 있잖아요. 20만원 갈라 그러면 영업이익이 이제 20조 나왔는데 앞으로 30조가 나와야 돼요. 그리고 곱하기 4하면 120조, 130조 나와서 19만원, 20만원 갈 텐데 선반영 좀 됐겠지. 주가의 특성상.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저는 추가적으로 더 간다 해도 한 16, 7만원, 한 20, 30%더 오르려나? 그 정도 보고 있는 거예요. 이미 수익이 많이 났기 때문에 거기에서 우리는 남들 먹을 때 조금 들어올 때 조금 여유있게 분할 익절 하셔도 됩니다. 1, 20%, 20, 30%더 먹으면 뭐해? 이런 여유 있는 마음으로 좀 던져주시자는 거고, 우리 이만 보는 게 아니잖아요. 전체 다 보기 때문에 현금 만들어 두시면 시장 대비해서 또 더 좋은 종목이나 더 타이밍을 만들어 드리겠다는 의미로 반도체에서 현금을 좀 만들었습니다. 자, 그렇게 이해해 주세요. 소분이 이제 안 보고 있고, 자, 바이오들 오늘 되게 강했습니다. 시장 신호를 여러 가지 큰 흐름도 봤지만 이번 주에 계속 코스닥을 팔았잖아. 외국인들이 파는데도 불구하고 딴게 출렁거리고 발라봤지만 종목별로 바이오 계속 좋았어요. 자, 그런 면에서 시장 신호를 받고, 삼바가 지금 7% 오르면서 신고가 났어요. 자, 물론 여전히 삼성 반도체와 삼성의 좋은 두 번째 기동인데 실적도 기대하면서 공장 풀로 돌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코스피 창국했지만 삼바가 바이오된 신호를 줬다 보고,
자, 거기서 셀트론도 괜찮다 얘기 드렸죠. 특히 비만주와 한우, 리카캠도 좋아지면서 바이오름에 대한 종목 흐름을 봤고요. 자, 우리 거는 뭐 있죠? 알테오젠이 이제 15일 날 IR 공시를 했습니다. 자, 그 전에 에로 같은 거 좀 기대를 하면서 내용을 보면 되고, ABL도 신고가 났다가 여전히 JP모건 기대하고 있죠. 자, 특히 원교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약간 휴먼 인덱스 좀 안 좋았는데 바닥에서 아주 크게 오르면서 큰 파워 수급이 들어왔습니다. 이 부분 오늘 필독으로 파도2에서 꼭 보셔야 되니까 같이 봐주세요. 원기옥 우리 비만주. 자, 올릭스도 신고 유지하고 있으니까 여전히 60% 수익률 가지고 있습니다. 큰건 바이오도 괜찮아요. 바이오름 여전히 다음 주에 JP모건 헬스케어와 함께 기대하고 있죠. 자, 자동차 상방 보면서 흔들 수 있다 그랬는데 흔드는 건 우리 스윙상 잘 가지고 갑니다. 하나 특이한 거는 로봇 테마들이 이제 현대차까지 보면서 약간 연동하는 흐름 보이죠. 자, CS가 여전히 좋게 보고 제가 기대를 하고 있지만 오늘 좀 빠졌던 로봇들, 자, 우리 로봇은 이제 들고 있습니다. 아직 큰 수익 안 나왔고 슈팅이 안 나왔잖아요. 그런 면에서 현대차와 함께 들고 있어요. 자, 오늘 특이한 건 뭐냐면 APR, 저희가 진짜 작년 5월달부터 효자주였는데 절반에서 H절보 팔아놨다 비중을 줄여놨잖아요. 며칠 고민한다 말씀도 드렸지만 추세 꺾인 건 아니지만 오늘 흐름들을 다 보면서 익절한다는 얘기 좀 드리겠습니다. 한 22만원대 왔다 갔다 하고 있죠. 하지만 엔터는 남아있는 간식 하이브 대장은 유지하고 있습니다. 오늘 반등을 줬죠. 현금 가지고 계시면 그렇게 현금 비중을 확보할 수 있는 거예요. 자, 방산조선은 제가 볼 때는 트럼프 야욕, 트럼프 독트린 같은 걸 보고 있는데 저는 좀 그런 게 있어요. 물론 나쁘지 않고 돈 들어간 거 보이지만 방위비 정액한다, 그린란드 뜻하, 중러나 남미 이슈들이 있는데 굳이 이거를 뭐 트럼프 어떻게 해도 변동을 부릴지 모르고 제가 볼 때는 물리적인 충돌을 좀 낮게 보잖아, 확률을. 그러다 보니까 남들은 덜 할 수 있겠지만 우리는 현금 정도로 대응하면서 변동성 보겠다, 이런 의미예요. 자, 외국인들 좀 팔았지만 별거 없었고 우선은 전체로 보는 게 아니라 섹터나 종목별로 발라봐야 됩니다. 기관도 그렇고 개인도 88주였다 건 비슷합니다. 자, 환율이 다시 살짝 올랐죠. 1430원대에서 1449원까지 올랐기 때문에 이것도 살짝 경계는 돼요. 자, 이렇게 한번 이제 세밀하게 좀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현금을 비중을 왜 갖고 하며 이걸 어떻게 또 현금을 들고 있으면 뭘 어떻게 할지에 대한 얘기를 파트 2에서 얘기 드릴 거예요. 자, 랑롱나님 12개월째 구독해 주셨고 와이엔키님 3개월째 구독해 주셨습니다. 정말 감사하고, 자, 어떤 분이 정말 감사하게도 작년에 수익률이 200% 났다 이런 분도 계셨어요. 3배 났다는 얘기, 전체 수익률이. 이런 분 정말 감사하면서 우리 파트 더 넘어가면 시원 슈팅하고 익절한 우리 종목을 한번 세세하게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마지막에 좋아요, 구독, 공유 꼭 좀 부탁드리면서 넘어갈게요.